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으로 수거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한 5분, 1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변전소 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냈을 때 공감 같은데 이 정도면 아주 노후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바뀌면 거의 죽었어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정전의 원인은 경기도 광명시 영서변전소 개폐기 고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서울 구로, 금천, 관악구와 경기 광명, 시흥시 등지의 19만 가구로 추정되며 한전 측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큰 불편을 불러왔습니다. 쇼핑몰에서 대피 소동이 일어나고 승강기가 멈춰서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런 정전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지역 일대가 정전되며 19만여 가구가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정전은 20여 분 만에 복구됐지만 신호등이 멈추고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400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살펴보면 배상을 받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6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관계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 중 70억 원뿐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정기 공급 약관을 들어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단위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지역별 순환 정전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한전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배상을 향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농민 재산 피해의 70%와 더불어 승강기에 갇힌 11살 자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한전이 불복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6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이 용접기를 사용하면 단 10초 만에 한 손으로 어제 내린 폭우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전과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경북 안동시 인북면 인근 야산에 흙이 쏟아져 내려와 주민 4명이 대피했고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인근 고속도로에 흙과 자갈이 쏟아져 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칠곡에선 번개로 1,900여 가구가 1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역시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세종시와 충남 청양에서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토사가 쏟아지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충청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홍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덮친 토사를 중장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는 방수포가 덮여졌습니다. 새벽 시간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70대 집주인은 앞서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또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집 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절개지에서 흙이 무너진 거지.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청양에서도 새벽 시간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3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집기류가 다 쌓여 있어서 집기를 걷어내면서 토사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토사량이 많아서 일단은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옆 비탈변에서 나무와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의 봉안시설에서도 산사태로 방문객 2명이 숨졌습니다. 사흘 새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입니다. 아파트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걸 고치거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런 데서 차에 에어컨 나고 시원하니까 차에 많이 들었어.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견디지 못한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된 겁니다. 낡은 변압기를 대체할 제품을 찾지 못해 주민들은 오늘 오후 5시쯤까지 하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면 이미 안 잠겨져요. 더워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진짜 밤새 부채질을 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고장난 것과 같은 1000kW짜리 변압기로 바꿨지만 어제처럼 전력 수요가 늘면 다시 고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지금 변압기 4개를 모두 2000kW짜리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장비 교체에 수억 원, 설비 공사까지 하면 수십억 원이나 듭니다. 그렇다 보니 변압기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7,000곳 가운데 올해 변압기를 신형으로 바꾼 곳은 98곳, 1.2%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젯밤 아파트 수백 세대가 한꺼번에 정전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변압기가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게 원인인데 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잠을 설치거나 집 밖으로 나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한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집 대신 차 안에서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여기서 있는 거죠. 급한 가야 되나 좀 계산하고 있어요. 과부하가 걸린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300여 가구 전기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비슷한 시각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서울의 이 아파트도 16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오래된 변압기가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던 1970년대만 해도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아 150kW 변압기를 샀습니다. 이제는 구하기도 힘든 기세입니다. LG 시lin더가 있어요. 옛날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를 구하기 힘든 아파트 측이 요즘 주로 쓰는 200kW짜리 고용량 변압기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임시 전력 공급에 나선 건 오늘 오후 4시쯤. 주민들은 18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한 4시쯤 오다가 잠들어서 그래 7시에 깨가지고서 내가 인천에 갔다가 와서 못 올라가고 요구했거든요. 한국전력은 노후 변압기일수록 과부하에 따른 정전이 적기 때문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미리 새로운 변압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프로입니다. 이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라텍스 베개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가 하면 건물 유리창까지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 아파트 창가 옆 의자 위에 있는 라텍스 베개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찍은 화면입니다. 주인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베개는 이미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열을 많이 받는 구물질이 서로 같이 섞여 있으면은 열이 빠져나가는 게 없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의자 위에 라텍스 베개를 놓고 온도를 재봤습니다. 35도였던 온도가 30분도 안 돼 거의 9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러한 야외가 아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광주에서는 폐기물 보관소에서 난 불이 바로 옆 식품 공장까지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 속에서 비닐 같은 폐기물에 열이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쌓으면 그 안에서 열이 닫히는 현상 있잖아요. 열을 풀고 있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한계점에 따르면 발화하는 것이죠. 광주 서부경찰서에선 대학 곁에 노출돼 있던 현관 강화 유리가 갑자기 파열음과 함께 깨져 쏟아지면서 아래에 있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지금까지 1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최근 열흘 새 숨졌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인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되더라도 한국전력은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인데 안준호 기자가 주시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우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 내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에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죽 쳐놓은 것도 다 버려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상가 전체가 손해가 많이 있었죠. 이쪽은 거의 다 배달이고 하니까요. 코스 자체가 손님이 상인들은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 발전기까지 구비해 써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관상에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 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 부산에서는 또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강풍이나 낙하물로 인한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고리와 신고리 원전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KNN 황보랑 기자. 아파트 단지가 암흑천지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에 강풍이 덮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정전 피해는 부산 전역에서 밤새 계속됐고 곳곳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등 부산 전역에서 4만 4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경찰 지구대나 남해해경청 등에도 정전 사태가 발생해 출동에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판질이 통화가 안 돼서 지금 복구 절차를 지금 아직 저희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광안대교, 부산안대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남항대교는 밤새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마린시티와 광안리 해안도로 등 시내 주요 도로 35곳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동서고가로에서 높이 5m의 구조물이 파손돼 길을 막았습니다. 해운대 장산터널 입구도 이정표가 달린 거대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양방향이 다 막혔습니다. 이정표는 아예 도로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맥없이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한편 태풍이 부산을 덮친 시간 원자력발전소 고리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가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방사선 영향 없이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NN 황보라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관통하며 힘이 크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태풍이 끌어올린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오늘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만경 기자입니다. 긴 구름무리가 대만 남쪽 바다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콩레이입니다. 콩레이는 대만 내륙을 관통한 뒤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힘이 크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와 한반도에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남해안에 최대 80mm, 남부 내륙에도 최대 6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서도 파도가 4m 이상으로 높게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세력을 넓히면서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통과하며 세력이 크게 약화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남쪽 약 36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인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만을 관통해 중국 남부지방 해안선을 따라 북동진하겠고 토요일인 2일 오전 9시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겠지만 태풍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내일과 주말 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해안 지역에는 50에서 150mm, 중산간은 최고 200mm, 한라산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에도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엔 강원 영동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쪽 안쪽 먼바다를 비롯해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요일인 3일까지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은 내일과 모레 사이 너울이 해안을 덮칠 수도 있어 해안도로나 갯바위, 강파대 근처에는 가급적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3개월 만에 겨우 군송으로 승격했어. 오늘 성주를 공략하자. 적대를 보면서 홍수에 대해 알아보고 11호 태풍 콩레이가 오늘 낮 타이완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00k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폭우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태풍 짜미에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도 피해가 이어져 1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윤석 특파원입니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강한 바람에 철제 지붕이 들썩거립니다.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길을 타고 거세게 흘러내립니다. 21호 태풍 콩레이가 현지 시각 오늘 낮 1시 반쯤 타이완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에 도심 가로수들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타이완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선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수백 편에 이르는 항공기 운항과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속출했고 외국인 관광객 2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콩레이가 최근 10년간 타이완에 상륙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 필리핀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닷가 초소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태풍 짜미와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14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ctually, isang pamilya lang dapat yung target rescue ng mga rescuer dito. Pero nagulat sila pagdating nila dito, yung tubig, umabot na tubig dagat po ito, pumasok sa mga bahay. 태풍 콩레이는 타이완을 관통한 뒤 중국 남부 해안을 거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타이완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우리 남부지방에도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뜨거워진 바다 수온 때문에 늦가을 태풍이 북상한 건데요. 이 바닷물 온도가 올겨울 기온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위협합니다.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에 상륙한 늦가을 태풍 콩레이. 타이완을 지난 뒤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겠지만 열대리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가을 이맘때 이례적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건 북서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나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초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지만 식지 않는 바다의 영향으로 11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12월은 라니냐 현상과 함께 북극에 녹아버린 해빙 탓에 차고 건조한 북풍이 거세지겠습니다. 내년 1월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12월에만 반짝 한파가 예고된 건데 배경엔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사이 영하 12도 이하 한파 일수는 5.9일에서 1일로 줄었습니다. 특히 11월과 1월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12월만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12월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운 겨울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요. 올겨울도 그런 추세 속에서 좀 12월은 춥고 늦겨울은 좀 따뜻해지는
날씨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는 기습 한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궁금해하는 신통방통한 이 제품, 바로 킥슬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타이완에 상륙한 뒤에 약화되겠지만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남해안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는 건 수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12월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온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수 기상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위협합니다.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에 상륙한 늦가을 태풍 콩레이. 타이완을 지난 뒤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겠지만 열대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가을 이맘때 이례적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건 북서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나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초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지만 식지 않는 바다의 영향으로 11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12월은 라니냐 현상과 함께 북극에 녹아버린 해빙파사에 차고 건조한 북풍이 거세지겠습니다. 내년 1월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12월에만 반짝 한파가 예고된 건데 배경엔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사이 영하 12도 이하 한파 일수는 5.9일에서 1일로 줄었습니다. 특히 11월과 1월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12월만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12월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운 겨울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올겨울도 그런 추세 속에서 좀 12월은 춥고 6개월은 좀 따뜻해집니다. 날씨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는 기습 한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강이 만들어졌고 높은 파도는 연신 강파제를 넘습니다. 강한 바람에 자수한 대형선박은 위태롭게 해변에 걸쳐 누웠습니다. 슈퍼태풍으로 변신한 콩레이가 덮친 대만 모습입니다. 최대 풍속 초당 51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채 대만 전역에 최대 200mm 비까지 뿌렸습니다. 반경은 320km에 달하는데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태풍입니다. 전국 학교가 휴업했고 모든 선박과 더불어 항공편 일부도 취소됐습니다. 지금 비가 24시간 넘게 오고 있고 그래서 거리에 사람도 없고 식당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고요.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도 야채, 고기 위주로 신선식품 매대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당국은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콩레이는 대만에 빠져나간 뒤 중국 푸젠성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20호 태풍 짜미가 강타했던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선 폭우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수놓기로 온 마을이 침수돼 당국이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 남쪽에서 북상 중인 제21호 태풍 콩레이. 심상치 않은 예상 경로로 47년 만에 11월 태풍이 한반도에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다행히 내일 대만 고산지대를 지나치면서 에너지를 대부분 잃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모레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 도착할 때쯤 태풍 강도가 준보다 낮은 일반까지 내려간 뒤 온대 저기압으로 변하겠습니다. 콩레이가 한반도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여파로 내일 새벽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영향이 모두 사라진 다음 주 초반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 파주와 이천, 강원 춘천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예보됐습니다.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지역도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 영향으로 타이완 북부 해역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하자 타이완 해순서가 긴급 출동해 선원 17명을 구조했습니다. 31일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해당 중국 화물선은 지난 29일 오전 8시쯤 타이완 북부 지루망에서 크레인 세대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태풍 콩레이와 해류의 영향으로 인한 동력 부족으로 같은 날 오전 11시쯤 타이완 신베이시 예류곡 북북 서방향 4.4km 거리의 해역에서 정지했습니다. 이어 파도에 휩쓸려 예류곡 1.1km 거리까지 밀리게 되자 화물선 선장은 오후 8시 29분쯤 타이완 해순서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순서는 3,000톤급 이라남 등 3척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현재서는 해당 선박이 부서지면서 유출된 기름으로 해양 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가천과시는 전날 오후 8시쯤 대형 태풍 콩레 상륙을 앞두고 저녁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서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콩레의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이 각각 925헥토파스칼과 시속 227km에 이르며 오후 상륙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타이완 북부 예류곳 해안 절벽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전 크레인 3대를 싣고 출항했던 중국 화물선이 태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만 겁니다. 타이완 해경은 함정 3척을 투입해 선원 17명을 구조했습니다.船上装载大量燃油，随时可能外泄，污染海洋。派遣拥有12000匹马力的拖船前往野柳进行脱救。 최대 시속 227km의 강풍이 몰고 온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붕대를 집어삼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타이완 전역엔 수업령이 내려졌고 뱃길과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지나 중국 본토 수진성 연안을 훑으며 북상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엔 1981년 이후 11월 최대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上海将会有大暴雨或成雨量120到180毫米，最大小时雨强40到70毫米。 중국 남부 하이난성엔 앞선 20호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사흘간 10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4만 7천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된 시내에선 크레인을 동원해 승용차를 옥상에 주차해두는 신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이 대형 태풍 콩레 상륙을 앞두고 재난 대비에 돌입했다고 중국 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기상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남단 어란비 동남쪽 해상에서 강급 태풍 콩레이가 시속 20km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기상서는 콩레이가 늦은 밤 타이완 남부 핑둥과 동부 타이둥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콩레이의 중심 기압과 순간 최대 풍속은 각각 915hpA의 시속 234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콩레이 부근 바다 수온이 높아 태풍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영향권도 확대되고 있다며 콩레이의 반경은 320km로 350km에 달했던 1996년 태풍 허브이고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서는 일부 지역에 국지성보호가 내릴 수 있다면서 하천과 산간 지역 등 위험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산간 지역과 일부 외곽 도서의 경우 24시간 누적 강우량이 이미 200에서 350mm에 달했고 태풍 이동 경로에 자리 잡은 동부 외곽 도서 라니와 위다오에는 휴무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콩레이로 인해 31일부터 매달 1일 홍콩, 대만, 왕복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자산이라는 걸 여태까지 금융화시키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면서 벌써부터 태풍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죠. 특히 부산과 남해안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밤사이에 계속 이 태풍 소식을 챙겨온 우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밤사이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전남 지역에서 비바람이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통제된 거가대교 진입로 CCTV 영상인데요. 오른쪽의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세찬비가 도로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광안대교 모습입니다. 강풍의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근접하면서 부산의 경우 도로와 하천 인근 산책로, 공원 등 88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0시부터는 거가대교 양방향 길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초량 지하차도는 어제 오후 11시 37분부터 통제됐고 해병교와 연안교, 화상도로의 진입도 불가합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202세대 322명이 태풍을 피해 대피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토왕 950명, 포항 590명, 울진 800명 등 전국 동해안 주민 2,100여 명은 어제 저녁부터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경남에서도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밤사이 침수 위험 지역 주민 2,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항공기 337편이 결항됐고 여객선도 98개 항로 128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철도 역시 충북, 경선, 영동 등 3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한두 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준 최악의 태풍은 2002년의 루사였습니다. 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수증기와 열기를 공급받으며 힘을 키운 태풍. 매년 한두 개 정도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가며 큰 상처를 남깁니다. 관측 이래 지금까지 333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최악의 태풍은 2002년 8월 31일에 루사가 꼽힙니다. 일강우량 1위인 870.5mm의 폭우와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5조 1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재산 피해 역대 2위를 기록한 태풍 매미는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1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초속 60m의 폭풍이 관측됐고 2위는 2000년의 뿌라피론으로 초속 58.3m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태풍 이름을 숫자로 붙이던 1920에서 30년대 태풍 2개로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위는 태풍 사라로 849명, 4위는 베티로 550명이 숨졌습니다. 순위 10위 내에 드는 태풍은 대부분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입니다. 따라서 태풍 다나스는 순위 안에 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YTN-사이언스 신재훈입니다. 사라, 매미, 루사, 한반도를 강타할 큰 피해를 남긴 태풍들의 이름입니다. 네, 이번 태풍 솔릭도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들을 강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부 내륙을 관통한 태풍 고파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41m,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뜯겨 나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위력은 고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지금껏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태풍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도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은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부 내륙을 관통한 태풍 고파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41m,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뜯겨 나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위력은 고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이 제품은 콜러 스포츠가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 개발한 신세대 바람막이로 가볍고 얇으면서도 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그동안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들을 보면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한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지난 2007년의 나래입니다. 제주시에 4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제주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태풍 골라벤과 댐빈이 나흘 동안 잇따라 제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중국 어선이 두 동강 나면서 선원 15명이 숨졌고 서귀포강 강파제의 테트라포드 2천여 개가 유실돼 57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는 고산 지역에서 초속 60m의 강풍을 기록했고 2014년 태풍 나크리는 한라산 윗배오름에 하루 동안 1182mm의 폭우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솔릭도 이 같은 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나리 정도 수준의 비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1970년 이후 제주를 강타한 태풍은 64개, 10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9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 솔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의 진로와 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찬현 기자, 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 언제쯤 제주에 가장 인접하게 될까요? 네, 태풍 차바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에서 시속 32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인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인데요. 지금 같은 속도로 올라오면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주를 관통해 부산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5m면 위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난 2007년 제주를 초토화시킨 태풍 나리와 비교하면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 큰 상처를 남겼던 태풍 나리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태풍의 진로를 보면 서귀포 동쪽 40km 해상을 지나 제주도에 상륙한 뒤 한반도 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와 진로가 거의 같습니다. 또 나리의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9m였는데 차바도 955헥토파스칼의 초속 40m입니다. 나리와 마찬가지로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 나리가 제주를 강타했을 당시의 화면 보시겠는데요. 제주시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만 차바는 9월 중순에 왔던 나리보다는 20일가량 늦어 수증기의 양은 적고 강한 편서풍을 만나 이동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나리 때보다 강수량은 적겠지만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올해는 태풍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이번 태풍은 가을 태풍 치고도 상당히 늦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과거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10개 뿐입니다. 최근 제주에 영향을 준 것은 2013년 다나스 이후 3년 만인데요. 보통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고 중국 대륙의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세력이 강해지면서 기압입구를 따라 제주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가을에는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철보다 낮아 수증기를 많이 빨아들이지 못해 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주 근처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번 태풍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태풍의 진로와 근접하는 시간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천문 등은 단단히 조종해둘 필요가 있고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기상 연락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또 해안에는 최고 8m의 파도와 너울성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해안 저지대 주민은 미리 대피 준비를 해둬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유비무한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찬현 기자였습니다. 집에서 3분 만에 머리를 감고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차차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오늘 나오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피부에 닿는 바람결은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낮이 되면 같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기온 먼저 보시면 서울은 11.5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며 온화함이 담글 텐데요.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끝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셔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까지 유입되니까요.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그 밖에 영동 지방으로도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 콩레이는 대만을 관통하며 힘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주 후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만경 기자입니다. 동그란 구름덩어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칩니다. 구름무리의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입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입니다. 중심 풍속 초속 40m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 콩레이는 몸집을 더 키우며 주 중반 대만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후 대만의 높은 지형과 부딪히며 힘이 약해지겠고 거대한 비구름대만 남아 주 후반 중국 상하이 먼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와 중국 남부 내륙에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태풍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타이완을 지난 후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풍 영향은 없겠지만 수증기가 일부 유입되면서 중반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여전히 유동적이라 비가 얼마나 내릴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쪽 먼바다에선 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와 태풍 전망까지 전선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일부 비가 내리는 곳도 좀 있었는데 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개가 말썽이었던 어제 아침과 다르게 오늘 아침은 안개 걱정도 없었고요. 크게 쌀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함이 느껴질 텐데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고 기온 함께 보시죠. 오늘 한낮에 서울과 춘천이 18도, 충주가 20도 등 중부지방은 20도를 살짝 밑돌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가 21도, 부산 23도 등 20도를 웃도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대구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대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서울도 수도권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경로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바람이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 비를 퍼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우선 태풍 진로도 함께 보시죠. 현재 태풍 콩레이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높은 상태라서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할 텐데요. 강한 세력으로 주 후반쯤엔 대만을 가동하겠습니다. 대만의 높은 산맥이 지나면서 태풍은 힘을 크게 잃겠고요. 주말쯤에는 열대저압으로 세력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이 10월 태풍 콩레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태풍이 남긴 비바람 소용돌이가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와 부산, 광주와 강원, 영동 등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비와 함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대기가 좀 건조해졌습니다. 네.
좋다고 하죠. 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공기가 많이 건조해졌죠. 지나치게 건조한 실내 환경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또 피부에도 좋지 않은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맘때 가습기 꺼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도 올바른 사용법을 따라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가습기 사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습기는 청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가습기 내부에 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번거롭더라도 매일 물탱크를 비우고 물기를 닦아내서 건조한 뒤에 다시 물을 채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습기를 놓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수증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바닥에서 1m 이상 높게 위치하는 게 좋고요. 또 사람의 호흡기를 직접 자극하지 않도록 적당히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또 정수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데요. 수돗물 속에는 염소가 있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정수는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철저한 위생관리 자신이 없다면 자연 가습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실내 젖은 빨래를 널어놓거나 가습 효과가 있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올바른 가습기 사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어느덧 11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건지 주간 날씨 전망까지 알려주시죠.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한 주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어서 기상정보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보시면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8도, 낮 기온은 17도 선인데요.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셔서 깊어가는 가을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날씨 정보 알아봤습니다. 전세영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태풍 쿵레이가 대만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엔 대만을 관통한 뒤에 세력이 약해질 전망인데요. 태풍이 남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거대한 구름무리가 소용돌이칩니다. 초속 30m의 강풍 위력을 지닌 태풍 콩레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린 속도로 올라가며 매우 강한 위력으로 성장하겠고 주 후반쯤엔 대만을 관통하겠습니다.